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멋진 6월 17일 오전이 밝았습니다. 하루는 화창하고 하루는 흐릿한 날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밖에서 해가 하나도 들어오질 않네요. 그래서 일부러 해 뜬 날은 해를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좀 뭐가 바뀌었죠? 야,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준비하던 오디오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화질도 바꿨어요. 아예 그냥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근데 이번엔 화질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 뭐가 저희가 4K 카메라를 들고 왔는데 사용할 줄 몰라. 이게 문제지. 항상 사용할 줄 모르는 게 이런 게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그리고 또 저의 귀가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귀 테러를 한 것을 정리하고자 이제 좋은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 전반적으로 개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첨예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나이 때 위아래는 잘 알아요. 뭐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매를 때렸어. 회초리 정도가 아니고 당규 큐대라는 게 있어요. 그거 엄청 단단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때린 것도 아니야. 뒤집어서 때려.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 책상에 올라가 가지고 딱 이렇게 허벅지를 빡빡 때리는 거야. 아니면 손을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만 겁나서 때리는 자리에서 손가락을 움찔했던 애들은 이 손가락 끝, 이 뼈다구를 맞아서 빡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뒤에 있으면서도 그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웃기든지 걔는 아파서 죽는데 뒤에 있는 애들은 야, 뼈다구 맞았어 이러면서 웃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매 맞기 전에가 공포감이 제일 심해요. 저거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저거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하다가 딱 맞으면 막 이렇게 쓸어가면서 이제 지나갔다 하면서 안도의 고통스러움과 함께 안도가 오는 그런 게 오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딱 그랬어요. 자, 매 맞기 전 공포감에 휩싸였다 매를 딱 맞으니까 하긴 했는데 지나갔네, 끝났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채권 시장은 패닉이 발생했고요. 달러는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 시장은 대체적으로 잠잠했다고 표현하는 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고가에서 얼마 밀렸습니까? 고가에서 얼마 안 밀렸거든요. 네, 시장은 의외로 잠잠했다. 연준 파월 의장께서 급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말에 힘입어 빠졌던 부분들을 상당폭 복귀하면서 주식시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해석을 하게 될 터인데요. 한 대 얻어 맞았잖아요. 한 대 펀치를 맞고 비틀 했습니다만, 도대체 이 펀치는 과거에 비해서 어떤 펀치냐? 맨손으로 때린 펀치냐? 권투장갑을 끼웠는데 5온스짜리냐 10온스짜리로 때린 펀치냐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주식시장은 상당히 두꺼운 10온스짜리 글러브를 끼고 때린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시장은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히려 어떤 느끼냐면 연준이 이번 금리를 올리면서 토끼 사냥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미국 시장 마감을 보면서 처음에 딱 들은 뭔가 있었군.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보는 한 50개 지표들을 쫙 보잖아요. 가격 변동성을 쭉 다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네, 뭔 얘기를 했네. 뉴스 보기 전에요. 지표만 보고 4시 반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네. 그런데 생각보다 충격이 덜한데, 이게 저의 핵심 생각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테이퍼링 일정을 당기게 된 겁니다. 결국은 당기게 됐는데, 연준 그동안의 시장은 뭐냐면, 그래 올리면 어쩌지 이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지는데, 이 양자에 대한 감정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테이퍼링 하는 것은 무섭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너무 심해지면 우리 70년대 80년대
겪었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쩌지? 근데 웬만해서는 이거 죽을 것 같지 않은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섞여 있었어요. 그러던 참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겠대 하는데 생각보다 충격적이진 않아.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너희 형들 할 줄 알았거든. 알았는데 근데 펀치가 날라왔는데 맞았는데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헉한 게 아니에요. 헉한 게. 그래 때려 하고 턱 맞은 거지. 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너무 믿었던 채권 시장 각도기가 재수 없는 얘기를 하나 하죠. 채권 시장 내가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큰 폭으로 금리가 튀었습니다만은 이게 충격적인 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격적으로 튀려면 1.6대 이상으로 튀면서 1.7을 향하고 그 이상 갈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많이 튀었어요. 많이 튀었고 그 다음 달러도 워낙 낮았잖아요. 90이었으니까 많이 튀었어요. 1%. 유로 대비 1%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등이에요. 폭등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게 레인지라는 게 최근에 워낙 좁혀 있었던 레인지에서 과거 레인지로 좀 간 거잖아요. 급등과 폭등과 금리 급등 뭐 이건 다 맞는데 그냥 레인지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이 정도는 뭐 알지. 충격이지만 알지. 이런 정도 수준? 그런데 오히려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연준의 역할 모델은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변하고 잘 던진 거야. 이건 도저히 시장을 맞출 수 없어 했는데 왼쪽 바깥쪽 아래쪽 공 하나 꽉 찬 자리로 꽉 넣은 거죠.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랬는데 괜찮아.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 그래서 연준이 앞으로 있을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역시나 때가 되면 등장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도 할 것 같구나. 그러면서 경기를 깨지 않는 역할도 할 것 같구나. 그러니까 기존에는 마치 연준은 경기 부스터만으로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건 아니고 경기 부스터도 하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581이에요. 1.6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물론 내일 보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하루만을 놓고 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달러 가격은 91.40으로 1%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중에서는 오히려 뭐가 많이 튀었냐면 3개월물이에요. 제가 3개월물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0.020, 0.018 이랬었는데 0.038 장중엔 4가 넘었고 0.04니까 더블 났어. 금리 더블 하루 만에 단기 수익률 반토막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연준 파월이 했던 얘기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죠. 파월이 뭐라고 했었냐면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알지. 형만 몰랐어. 우린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인정해줬고요. 인플레이션 위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높고 지속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 그러니까 테이퍼링 본격적인 논의를 우리는 과연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논의를 했다는 거야. 테이퍼링 논의를 논의했어. 네, 웃기지만 테이퍼링을 얘기할 시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그러나 테이퍼링 할 때는 아니고 금리 인상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했지만 금리 전도표가 바뀌었습니다. 금리 전도표가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스티커 하나 붙이듯이 좋아요, 나빠요, 뭐 구내식당에서 스티커 붙이듯이 붙이는 거예요. 붙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18명 가운데 총 18명 가운데 13명이 2023년도 금리 인상을 찍었어요. 옛날에 작년까지 24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23년 생각하고 또는 22년 생각하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운용하는 입장에서 자산을 자기가 직접 그 자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근데 23년을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 중에 11명은 2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2023년 전에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2022년. 자, 그러면 내년도 연말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빠르면 올해 연말 테이퍼링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보수주의는 조금 더 땡겨서 4, 4분기 초입 10월 달 이쪽에서 테이퍼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정책 수단이 돌아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테이퍼링이 빨라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연준이 그 초과 지난번에 말한 영레포였죠. 영레포 금리를 기존 0%에서 0.05%로 상승했습니다. 그럼 영레포를 땡겨온다는 건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은행에 돈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거고, 또 말씀드렸던 그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맡긴 거, 지급준비금, 거기다 조금 더 기존에 맡겨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맡긴 초과 지급준비금, 이거에 대해서 이자를 주기로 했어요. 원래 돈을 더 맡기면 안 줘야 되는데 돈을 주기로 했어요. 0.1%에서 0.15%로 더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오버나이트 자금 중에서 돈 안 쓸 거, 그리고 한 일주일 한 달짜리 정말 돈 안 쓸 거 초과 지준으로 넣겠죠? 금리 준다니까 들고 있을 필요 없죠. 자기네 금고에 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유동성을 시중에서 흡수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야. 논에다 물을 한쪽에선 모터 펌프 계속 돌려주고 있고 한쪽에서 물 수위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거기다 구멍을 딱 뚫어준 거예요. 실제로요. 그 논에 가보면은요. 한쪽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냇가에서 물을 뿜어가지고 넣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어느 수위 이상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어, 논벽에. 그래서 그 수위 이상 되면 물이 빠져나가게. 왜냐하면 물이 너무 차면은 잠겨버리면 뭐가 안 되거든요. 그 방법을 동양에서 배운 모짜리의 지혜를 연준은 테이퍼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방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점도표 얘기, 그 얘기를 드리면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지난 3월달 점도표는 2023년까지 금리 동결이었어요. 그냥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 더 봐야 돼요. 내일까지 더 봐야 되는데,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느낄 것이냐. 사실은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지금 경기가 바로 꺾이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인지를 하면 괜찮을 건데 혹시 두려움에 의해서 가수요 나오는 것처럼 감매도가 나오면 두려움에 의한 감매도가 나오면 시장은 흔들리겠죠. 흔들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 일 없이 끝나게 되면 시장이 오히려 탄탄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3.4%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연준이 올려잡은 거니까 여기서 생각나는 부분은 뭐예요? 평균 물가 목표제. 평균 물가 목표제는 얼마? 2.0에서 2.5 사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올해 3.5예요. 그럼 내년에 또 3.5 나오면 어떻게 돼? 네, 평균 물가 목표제가 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거죠. 평균 물가제 레인지를 위쪽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작년, 재작년과 땡긴다고 해도 내년까지 그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가 오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행보를 시작했다. 행보 시작한 것 치고는 오늘 충격을 많이 안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얘기만 핵심으로 딱 뽑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또 오후에나 내일 아침에 또 어이구야 왜 이래 조용해.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도 바꿨고요. 오디오 시스템이 바뀌었고, 네, 카메라도 바뀌었는데 카메라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몰라서 화질은 좀 구질구질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세팅을 다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